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뚝하며 시큰거리시나요? 이건 나이가 아니라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3세 김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집 앞 슈퍼 가는 길도 버거웠죠. 10년 동안 칼슘제를 챙겨 먹었는데도 정기검사 때마다 골밀도 수치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나이 탓이겠지 하고 체념할 때쯤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않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약 대신 부엌에서 찾은 이것을 매일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3달 뒤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줄었고 6달 후엔 손자와 놀이터에 나갈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못하던 일을 이제야 다시 하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원에서도 골밀도가 오르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며 놀랐을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째 환자들을 진료해온 노년내과 전문의 정민호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뼈는 나이가 들어도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단순히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살리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 없이도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설 수 있고 밤마다 쑤시던 다리 통증이 사라져 편히 잠들 수 있으며 아침에 힘있게 일어나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만큼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한 스푼으로 뼈가 다시 차오르는 방법, 이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숙 씨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칼슘 수치는 정상인데 뼈는 여전히 약해져 있었죠.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칼슘이 몸 안에 있기만 하고 뼈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그 성분이 혈관 벽에 달라붙거나 신장을 거치며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실제로 서울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했음에도 골밀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운반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칼슘은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만 아무리 쌓아도 시멘트가 없으면 금세 무너지듯 우리 뼈도 칼슘을 고정시켜줄 운반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김정숙 씨에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녀는 병원에서 권유받은 한 가지 식품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하루 한 숟가락씩 꾸준히 먹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뼈 속으로 칼슘이 들어가게 돕는 작은 운반자 하나를 더한 것뿐이었죠. 놀랍게도 2달 후 혈액 검사에서 칼슘 수치는 그대로였지만 골밀도 그래프는 확실히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이 정도 변화면 약보다 빠른 회복입니다. 그녀가 먹은 것은 다름 아닌 뼈 속으로 칼슘을 밀어넣는 식물성 단백질이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것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성 단백질은 어떻게 뼈 속 칼슘을 끌어당기고 통증까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김정숙 씨가 매일 챙겨 먹은 이것, 바로 콩 단백질, 그 중에서도 발효된 콩 단백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칼슘이 뼈로 가려면 단백질이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작은 잔에 두유 한 컵씩 마시기 시작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콩 단백질 속 이소플라본과 아르기닌이 뼈 세포를 자극해 칼슘이 달라붙을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염증이 줄고 족골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발효콩 단백질을 섭취한 60대 여성의 골밀도가 3개월 만에
평균 6%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9세 김영자 씨도 비슷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손끝이 저려 밤에 자주 깨곤 했죠. 약국에서 비타민, 칼슘제를 다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발효두유 한 잔을 매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부터 손끝 저림이 사라지고 무릎 관절이 덜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콩 단백질은 아무 때나 먹는다고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 30분 이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섭취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두유 1컵 또는 삶은 콩 반 컵 정도면 충분해요.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칼슘을 몸속에 머물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칼슘이 실제로 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숙 씨처럼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던 분들이 몇 달 만에 달라진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콩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뼈를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백질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돕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해요. 이 2가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콩을 많이 먹어도 칼슘이 뼈 대신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1세 박명자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뒤 콩을 매일 먹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죠. 검사 결과 혈중 칼슘 수치는 높았지만 골밀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조합을 몰랐던 거예요. 의사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콩 단백질은 뼈의 재료지만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없으면 시멘트가 굳지 않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아침에는 두유 한 잔, 점심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저녁에는 견과류 한 줌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딱 3가지 식품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뒤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상승했고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과 비타민 K,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칼슘 보충제만 먹은 그룹보다 골밀도 증가율이 2.7배 높았습니다. 이 3가지가 맞나야 칼슘이 혈관을 돌지 않고 뼈로 가는 길을 정확히 찾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 두유 1컵, 점심에는 시금치나 청경채 한 줌, 저녁에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중 1가지를 한 줌 정도. 이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단 유제품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조합만 지켜도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하던 통증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는 약이 아니라 균형으로 채워진다는 사실, 이제 박명자 씨가 증명해 주었죠. 박명자 씨가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무릎이 덜 시큰거리고 밤에 다리 쑤시는 게 사라졌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골밀도 검사를 하자. 담당 의사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뼈 속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난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콩 단백질과 비타민 K, 마그네슘이 만나면 족골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낡은 뼈를 분해하고 새 뼈를 만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4개월 만에 뼈 재생 효소 ALP 수치가 평균 15%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몸이 스스로 뼈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대전 서구에 사는 67세 이정화 씨도 이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평소엔 허리가 무겁고 손목이 자주 시렸지만 매일 점심에 시금치 무침과 두유를 함께 먹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상하게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요. 라며 놀라워했죠. 그녀는 예전엔 병원 진료 때마다 골다공증이 더 진행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최근 검사에서는 처음으로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뼈를 부수고 다시 만드는 교체 작업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 뼈를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때 이 조합이 도와줍니다. 단백질이 재료를 공급하고 비타민 K가 칼슘을 뼈로 붙이고 마그네슘이 그 뼈를 단단히 굳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오래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새로 짓는 과정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야 비로소 뼈가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은 잠시 멈춰 세우는 역할이고 식단은 뼈를 다시 짓게 하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나요? 정답은 시간대와 순서에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거든요.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 식사 후 30분 안에 두유 1컵, 점심엔 시금치나 청경채 1줌, 저녁에는 아몬드나 호두 1줌. 딱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됩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시간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아침은 단백질이 근육과 뼈의 재생을 돕는 시간, 점심은 비타민 K가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는 시간, 저녁은 마그네슘이 뼈를 안정시키는 시간입니다. 즉, 하루 3번의 리듬 속에서 뼈는 조금씩 다시 채워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5세 강영호 씨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예전엔 새벽에 종종 다리 쥐가 나서 잠에서 깨곤 했지만 2달째부터 그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릎도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곧게 펼 수 있게 되었죠. 강 씨는 별다른 운동도 안 했는데 몸이 스스로 달라진 느낌이라며 웃었습니다. 그의 검진 결과 역시 이전보다 골밀도가 상승하고 혈중 칼슘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식단은 단기간의 효과보다 몸이 익숙해질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 한두 주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달을 넘기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나 단백질 제한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든 영양은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더라도 단 한 가지 습관 때문에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칼슘을 빼앗는 생활 습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 공복 커피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소변을 통해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커피를 마시면 밤새 채워둔 칼슘이 한 번에 배출되죠. 이건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되도록 식사 후 1시간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커피 향이 그리울 땐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대체해 보세요. 둘째, 탄산음료입니다. 탄산 속 인산염이 칼슘과 결합해 뼈로 가야 할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콜라 한 병만 마셔도 3일 동안 칼슘 손실이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탄산수를 자주 마신다면 레몬즙을 탄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상큼한 맛은 그대로지만 뼈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몸속 수분을 끌어당기며 칼슘까지 함께 배출시킵니다. 한식은 국물 문화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2세 김정희 씨는 국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며 늘 짜게 드셨죠.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오히려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후 국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하게 맛을 내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통증이 줄고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오래갑니다. 결국 뼈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단은 뼈를 채우고 습관은 그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이 조합과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2주 후엔 통증이 줄고 한 달이면 몸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시간이 짧아지고 밤에 다리 쥐가 나던 증상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0세 이선옥 씨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나이에 뼈가 다시 채워질까? 했지만 매일 아침 두유 한 컵, 점심 시금치, 저녁 견과류를 빠짐없이 챙겼죠. 3달 뒤 손목 시큰거림이 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뻐근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로감이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전엔 집안일 조금만 해도 허리가 당겼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덜 피곤해요. 이선옥 씨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뼈와 근육은 따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뼈가 강해지면 근육이 함께 탄탄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전신 피로도 줄어듭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노년층의 근육량이 늘면 골밀도도 함께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뼈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움직임과 충분한 햇볕 그리고 숙면입니다. 특히 햇볕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해 칼슘이 뼈로 가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하루 20분 정도 손등이나 얼굴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대에 햇살은 강하지 않으면서 비타민 D 합성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30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류가 개선되고 뼈 속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더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또 하나의 치료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뼈를 만드는 족골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엔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햇볕 걷기 숙면 이것이 바로 뼈를 채우는 루틴의 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지는 건 느꼈는데 이게 오래 갈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항상 한마디로 답합니다. 뼈는 기억합니다. 우리 몸의 뼈세포는 약 3개월 주기로 교체됩니다. 한번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패턴이 몸 안에 기억처럼 남아 다음 세대의 뼈세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4세 정정자 씨는 처음엔 한 달만 해보자며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습관이 되었죠. 지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유를 챙기고 집 근처 공원에서 20분씩 걷기를 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정자 씨는 약을 끊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젠 다시 계단을 내려가도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검진 결과 역시 이전보다 골밀도 수치가 상승해 담당 의사도 생활 습관이 최고의 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뼈는 서서히 약해지지만 회복될 때도 천천히 단단해집니다.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식단을 3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와 한두 주만 시도한 환자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통증 재발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줄면 식단을 멈추지만 그때가 오히려 지속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멈추면 새로 만들어진 뼈세포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6개월은 유지해야 새로운 뼈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오늘 한 숟가락이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뼈는 나이가 들어도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아침엔 두유 한 컵으로 단백질 보충, 점심엔 시금치나 청경채 한 줌으로 비타민 K, 저녁엔 아몬드 한 줌으로 마그네슘 보강, 그리고 커피 탄산 짜게 먹는 습관만 줄이면 그 자체로 훌륭한 치료가 됩니다. 이 단순한 루틴만 지켜도 아침에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나는 시간이 짧아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시큰하며 밤마다 쑤시던 다리가 편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부산의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걷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루가 기다려져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건강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지만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몸을 바꾼다는 건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매일 1스푼의 루틴으로 뼈를 다시 세우고 몸의 균형을 되찾는 일. 그건 약보다 강하고 무너진 시간을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한 달 뒤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1스푼으로 뼈가 다시 차오르는 방법, 그 변화를 꾸준히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